안녕하세요. 네, 역사뽀개기의 정민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봤고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자라는 취지에서 조선 역사에서 검찰의 역할은 바로 사헌부가 했다라는 설명과 함께 간략하게나마 조선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일단 그럼 조선의 사헌부는 어떠했는지, 실제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의 검찰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럼 사헌부는 위세가 없었을까요? 사헌부 역시 위세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위세가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철저하게 수행했던 것이죠. 조정회의가 열리면요, 사헌부 관리들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다른 부처의 관리들과 만남조차 피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요, 유교국가입니다. 유교국가에서 친구의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셨다, 반드시 참석해줘야 되는 예의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헌부 관리들은 그런 문제에서조차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사헌부 관리들이 존경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자기 부처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탄핵했던 결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종 2년입니다. 여러분들 중종 아시죠? SBS 대학기획 여인천하 때 그 여인천하의 배경이 바로 중종 때였는데요. 중종은 어떤 인물이에요? 연산군을 밀어내고 반정을 통해서 집권했던 임금입니다. 이 중종 초년기에는 역시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했겠죠. 중종 2년에 이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헌부의 수장은 대사헌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검찰총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사헌에 이점이라는 인물이 임명됩니다. 그랬더니 탄핵이 바로 올라옵니다. 연산군에게 아첨의 꿩을 헌납한 자였다. 꿩고기가 맛은 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속담에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꿩고기의 맛은 탁월합니다. 자, 이때도 그랬을 겁니다. 연산군에게 꿩을 바쳤습니다. 자, 이러한 탄핵을 누가 하느냐? 사헌부 관리들이 이 수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엄격했습니다. 본인에게 털끝만한 하자가 있으면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걸 뭐라 그래? 피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물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 염치가 있다라는 얘기 있죠? 네, 염치가 있었던 결기 있는 선비들입니다. 또 자기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헌부에 임명된다. 그 사람이나 내가 사직서를 냅니다. 그거 뭐라 그러죠? 상피라고 합니다.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보고자 했던 노력이죠. 사례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종 16년으로 가볼까요? 자, 때는 바야흐로 1561년입니다. 명종 때도 역시 정치는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사헌부에서 4월 달에 대사원이었던 송기수를 파직시켜달라고 추청합니다. 송기수가 바로 왕비의 인척들이자 권력 실세였던 이량과 윤원영이라는 인물 있죠. 대윤과 소윤의 갈등에서 소윤의 우두머리였던 문정왕후 윤씨의 오빠였던 누구? 윤원영입니다. 여인천하에서는 이덕화 씨가 맡았던 배역이기도 하죠. 이 윤원영을 탄핵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검찰처럼 검사 동일체의 원리 운운하면서 자기 식구 감싸는 모습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헌부의 권위는 결기에서 비롯돼서 청렴으로 마무리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청렴했습니다. 열려실 기술이라는 역사책에 보면은요,
심이 맑아서 물력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력은 뭡니까? 재물에 대해서 관심과 욕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사원부의 핵심이 바로 누구냐면 정육품 감찰이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루한 옷에 좋지 않은 말과 찢어진 안장, 짧은 사모에 해진 띠를 착용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친구가 죽었어도 문상 가는 것도 꺼려했으며 장례 후에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반혼이라는 행사가 있을 때도 영거, 즉 신주를 신은 가마가 지난 다음에야 맨 뒤에 홀로 조용히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으려는 이들의 몸부림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사원부 관리들의 노력은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광조라는 인물이요. 국가개혁에 착수했을 때의 위치도 대사원이었습니다. 율곡 2의 기록에 보면은요, 대사원 조광조가 방문하는 지역에서는 백성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환영하고 존경심을 표했다라고 합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고요. 제대로 역할을 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멀리하면 분명히 국민들은 기억하고 자발적인 존경심으로 그들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사원부가 왜 존경받았고 왜 그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사법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